발목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는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일단 발목 관절염은 4단계로 나눕니다. 모든 관절염은 다 4단계로 나누는데 발목 관절염도 마찬가지 4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3단계, 4단계 이렇게 보거든요. 4단계가 이제 제일 최종 단계, 그 전 단계가 3단계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3단계와 4단계는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4단계는 이제 말기 관절염, 이제 최종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발목 관절염 4단계에서는 치료는 단 2가지밖에 없다. 2가지인데 하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발목 고정술, 유압술을 하는 거. 딱 2가지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은 많이 들어보셨죠? 무릎에서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처럼 발목 관절도 마찬가지. 내 관절을 다 썼기 때문에 발목 관절을 다 정리를 하고 인공관절, 기계를 넣는 거죠. 똑같습니다. 발목 관절도 타기가 된 경우에는 인공관절로 대체를 한다.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다른 관절에 없는 수술, 좀 특이한 수술, 발목 관절에서만 하는 수술이 바로 고정술, 유압술을 하는데 발목 관절을 90도로 붙이는 겁니다. 이 붙이면 어떻게 되나? 물론 발목 관절을 90도에서 붙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럼 발목은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왜 이런 수술을 하느냐?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 아주 옛날에는 무릎 관절에도 고정술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건 기능상에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나 좌식 생활을 해야 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이라는 기계가 나오면서 그 고정술이라는 수술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발목 관절의 관절염에서는 지금 거의 반반 정도 합니다. 고정술 반, 인공관절 반. 그 말은 뭐냐면 효과는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똑같다. 왜 그런 거 하니? 발목 관절은 고정이 되어 있어도 그 밑에 관절에서 관절이 많기 때문에 이 발목 관절을 보상해주는 관절이 많아요. 그래서 발목은 실제 90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 의사 양반이 발목 고정 수술을 하고 나면 발목이 안 움직인다고 했는데 나는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발목 이외의 관절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발목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걸을 때도 다른 관절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발목은 90도 고정이 되어 있더라도 걸을 때 다리를 절지 않죠. 발목 고정술을 하게 되는 분들 중에 제일 첫 번째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그럼 나는 앞으로 절뚝거리나요?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이분이 절뚝인지 안 절뚝인지 그 발목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 누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당신 발목을 절뚝거리네요, 다리를 절고 있네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목 관절 이외 관절에서 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걷고 빠르게 걷는 데서는 절대 절뚝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인공관절과 고정술의 차이점은 뭐냐?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이제 인공관절, 기계를 넣는 거죠. 근데 이것도 수명은 있어요. 수명은 있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않다. 오래 쓰다 보면은 이 기계도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발목 고정술은 관절의 본연의 기능인 움직임이 있으려면 연골, 그런데 연골이 없어지니까 움직이는 게 의미가 없어져 통증과 염증만 생겨.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했어 붙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인공관절과의 제일 큰 차이점은 수명이 없죠. 영구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교체하거나 그런 일 없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좀 아껴 써야 된다. 그래야지 좀 더 오래 쓸 거죠. 그런데 고정술은 수명이 없기 때문에 아껴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오신 분들,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분들,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 격한 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정술을 하시게 되죠.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치료 방법이 바뀐다고 하는 3기 관절염이 있습니다. 3기 관절염부터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3기 관절염은 발목 관절의 일부가 달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공관절이나 고정술을 하지 않는 마지막 단계가 3기 관절염을 되는 거죠. 3기 관절염 일부만 달아있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은 나머지 일부를 좀 더 써보자는 게 수술적 치료의 컨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교정 수술을 합니다.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때 할 수 있는 게 과상부 절골술. 발목 관절을 건드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4기 관절염은 고정술을 하든 인공관절을 하든 이건 자기 관절을 이제 수명이 끝났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죠. 근데 3기 관절염은 발목 관절을 건드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발목 관절 위에서 교정을 해서
해서 교정 절골술이기 때문에 교정을 해서 다리의 축을 약간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미 다른 관절 쪽은 쓰지 않고 덜 달아있는,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관절 쪽 연골을 조금 더 써보자. 이게 과상부 절골술 3기에서 할 수 있는 내 발목을 살리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3기에 국한된 수술입니다. 여기에서 놔두고 치료를 안 하고 4기로 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4기 관절염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통증이 너무 없고 이제 막 3기가 시작이 된다면 비술적인 치료로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 봐도 3기 관절염이 명확하고 4기 관절염으로 가기 직전 단계인데, 분명히 통증은 있고 관절염 증상은 있는데 잘 참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은 3기 관절염에서는 4기 관절염과 수술 방법이 다르다. 나의 관절을 살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젊은 나이에 4기 관절염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발목 관절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3기 관절염인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정적인 발목 3기 관절염이다 라고 진단을 받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린다. 그래야지 발목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4기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